예, 민주당이 조금 전 서울 광화문에서 또다시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5번째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보이죠? 오늘도 일반 정장 차림이었고요. 맨 앞줄에 앉지 않았습니다. 자, 저 사진. 자, 왜 뒷줄에 앉았는지 그 의미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자, 양문석 민주당 의원, 검찰 향해 부적을 담보할 역적질을 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두 주제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 장외 집회에 연단에 섰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늘이 5번째 집회입니다. 50일 후 트럼프 취임 전에 판을 바꿉시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을 심판하라. 이재명은 무죄다. 이게 다른 얘기입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이재명 조국은 털고 김건희 한동훈은 덮는 건 법치가 아닙니다. 흑인이라 기소하고 백인이라 봐주면 미국에선 위헌입니다. 예, 사정표에 나오셨어요? 자, 지금 이재명 대표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원래는 보통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는 연단에 올라서 마이크도 잡았었고요.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오늘은 저 자리가요. 맨 앞이 아닌 뒤쪽에 앉아 있습니다. 옆에 비서실장, 당대표 비서실장 이해식 의원 정도만 보이고요. 다른 지도부하고 섞여 있지 않아요? 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뒤로 갔을까요? 아마 근데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집회 아니냐? 예. 이런데 그 비판이 워낙 거세지니까 아마 근데 이거 연단에 안 오르고요. 예. 오늘은 이게 또 민심을 청취한다고 뒤로까지 갔는데 아마 방탄 이미지를 좀 희석하려고 뒤로 간 걸로 보이고요. 예.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이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예. 어떤 얘기했습니까? 트럼프 50일 후에 취임 전에 판 바꾸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판을 어떻게 바꾸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겠다는 겁니까? 탄핵하겠다는 겁니까? 판을 이게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재명이 무죄다 이게 왜 나옵니까? 지금 김건희에서 특검하면서 이게 이재명이 무죄다 이게 바로 본심 아닙니까? 이걸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장애 집회를 한다. 이걸 이게 드러내기 전에 이재명 무죄다. 이런 게 연설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게 5번째인데 국민 피로감이 커지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의석수만 밀어붙여서 18번째 탄핵을 추진하고 감사원장, 뭐 검사, 심지어 이게 국방장관까지 이렇게 하면서 또 이게 뭐가 부족해서 이게 장애까지 뛰쳐놓습니까? 특검하려면 이게 국회에서 표결하지 왜 놓습니까? 지금이라도 이게 이재명 방탄에 구판을 때려쳐라. 빨리 이게 그만두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예. 강성표 부위원장님. 네. 아까 좀 전에 김민석 최고위원의 얘기 중에 네. 법치가 아닙니다. 흑인이라 기소하고 백인이라 봐주면 미국에서 위헌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리한 정치적 기소. 그러니까 기소를 당하니까 재판을 받고 재판을 받으니까 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해서 그게 명분이 없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많이 주장을 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집회에 나서고 또 연설을 하게 되면 이것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집회이다. 예. 근데 명백하게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이 집회의 성격, 목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자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은 정치 결사체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목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탄핵을 해야 되는데 탄핵을 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전에 위법성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탄핵보다는 특검이다. 그래서 이것을 좀 격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아까 앞줄에 이재명 대표가 안 보였지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파란색 옷을 입고 있고요. 그 옆에 지금 조국 대표가 앉아 있습니다. 자, 조국 대표는 12월 12일 날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뒤에 있는 황운하 의원도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분 아닙니까? 네네. 이런 모습들이 한꺼번에 보여줄 때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글쎄요, 국민들은 모르겠고 저는 저기에 그 쉽게 말하면은 범죄를
그 저질렀다고 해서 유죄가 나온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있구나. 그다음에 저런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정치를 이끌고 가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이런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김민석 최고위원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입니까? 유죄입니다. 이재명 대표 유죄 나왔잖아요. 뭐 그 위증교사는 무죄가 나왔을지 몰라도 예컨대 제가 사기도 치고 절도를 갖다가 했는데 절도죄 무죄 나오고 사기죄 유죄 나오면 저는 무죄입니까? 절도죄 무죄 나왔다라고 해서 나 무죄다라고 이야기한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나는 어쨌든 사기꾼으로 유죄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유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죄 나왔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김혜경 씨 보고 법인카드 줬습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도 유죄란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김인섭 씨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 유죄 나왔어요. 그 대법원 판결 잘 따라서 읽어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고 마찬가지 쌍방울 대장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증교사죄가 희한한 그러한 법리로 인해 가지고 무죄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걸 침소봉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김민석 그 최고위원의 이야기는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연단에 나와서 말씀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2주 전에는 연단에 올라서 마이크를 들었었죠. 자,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한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지 여러분,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예, 장 변호사님. 네. 오늘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많이들 나와서 국민의 힘을 보여달라라고 독려를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5차 집회 경찰 추산 인원이나 집회 측 추산 인원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1차 때 30만, 20만, 30만, 4차 때는 추산을 안 했었고요. 경찰 추산으로는 4차 집회, 가장 최근에 했던 집회는 10,000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민주당은 집회를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일단 최소한 12월 10일로 다시 한번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재의결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런 장애 집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앞줄에 앉지 않고 뒷줄에 있고 공식적으로 발언하지 않는 건 이 집회의 성격이 오독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거죠. 이 집회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대한민국의 사법정의, 정치 정의가 바로 선다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 날씨에 10,000명 이상, 14,000이든 그게 20,000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본질은 많은 시민들이 지금 광장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함, 지지율 어떻습니까? 이 국민의 어떤 함성, 요청, 지금 경제도 쪼그라들고 이 정권은 이런 음성을 듣고는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국정 운영의 방향 전환이 없다면 시민들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엄중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